오늘은 데드풀과 그의 좀비머리 헤드풀의 여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주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캡슐 안에 쑤셔 넣어지더니 난데없이 지구로 보내지는 데드풀. 일단 도착하기는 했는데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 몸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뒤에서 나타나는 금발의 사나이 카자르. 그는 데드풀을 보고 자신은 이 야만의 땅의 수호자이니 여기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밝히라 다그치는데요. 새삼 진지한 카자르에게 데드풀은 활짝 웃어 보이며 지금부터 스릴과 재미가 넘치는 얘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6시간 전 우주. 데드풀에게 아주 큰 보수가 걸린 일을 제시하는 AIM의 부사령관 블레이크. 그에 따르면 현재 야만의 땅에서 하이드라가 대량 학살 무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찾았으며 이 물질을 현지 원시인들을 고용해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물질이니 데드풀에게 몰래 빼돌려 달라는 게 그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대가는 무려 20억! 데드풀 입장에선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이렇게 데드풀이 왜 야만의 땅에 왔는지 들은 카자르는 어쩐지 요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말하더니 사실 그를 의심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며 데드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하는데요. 데드풀은 순순히 그의 뒤를 쫓았고 잠시 후 커다란 데드풀 동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원시인들은 데드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것이죠. 데드풀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고 이런 그에게 카자르는 천천히 구경하고 있으라며 자신은 하이드라인가 뭔가 하는 녀석들을 살펴보고 오겠다 말합니다. 홀로 남아 혹시 지금 내가 내려가면 황제처럼 모셔주려나? 라는 생각에 잠긴 데드풀. 그런데 이때 누군가 그의 뒤에 조심스레 접근하는데 데드풀은 누군진 모르지만 일단 본능적으로 후려쳐버립니다. 그런데 타격감이 좀 이상합니다. 바로 그가 때린 인물이 여자였기 때문. 데드풀은 이를 파악하자마자 얼른 날아가 그녀를 받쳐주죠. 이 여성의 정체는 바로 닥터 베티 스완슨. 데드풀을 고용한 AIM 소속 박사로 그와 함께 독성 물질을 빼돌릴 인물입니다. 통성명을 마친 후 자기 혼자서라도 독성 물질을 빼돌리려 노력해봤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 매번 실패했다며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베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용히 독성 물질을 빼낼 수 있을까 회의를 하던 이때 이들이 방심하고 있던 사이 순식간에 주변을 원시인들이 둘러싸 버립니다. 당연히 데드풀은 반항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그라고 해도 이 정도 수를 상대하는 건 무리였고 결국 이들은 원시인들에게 생포돼 그들의 본진인 동굴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동굴에 도착하자 심히 당황하는 데드풀. 바로 그의 앞에 자기 자신이긴 한데 머리밖에 남지 않은 좀비 데드풀인 일명 헤드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원시인들 사이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헤드풀. 밖에 커다란 데드풀 동상이 세워진 이유도 그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헤드풀은 데드풀에게 자신은 다른 좀비 세계에서 건너온 인물이라며 다른 좀비들에게 도망치다 우연히 포탈을 타고 인간들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 존재라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데드풀을 발견하자마자 생포해온 이유 역시 말해주는데요. 바로 그의 머리를 잘라낸 후 자신의 머리와 그의 몸을 합치기 위해서였죠. 헤드풀의 명령에 따라 데드풀의 머리를 잘라내려 시도하는 오크들. 하지만 이때 데드풀은 순식간에 몸을 움직여 목 대신 팔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팔을 무기 삼아 주변 모두를 패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동굴 안은 순식간에 이들의 싸움으로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5분 후 오크와 원시인들을 모두 처치한 데드풀. 당연히 다음 행보는 이 괘씸한 헤드풀을 강가에 버려버리는 것. 이때 베티가 그를 말리며 사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헤드풀이 지니고 있는 좀비 바이러스라고 말해줍니다. 데드풀은 이에 저 시끄러운 대가리랑 같이 다녀야 한다니 라며 골치 아파했고 헤드풀은 자기가 특별한데 뭐 어쩌겠냐는 식으로 너스레를 떤답니다. 다음날 우주에 있는 본부로 되돌아가기 위해 다시 여정을 시작한 데드풀 일당. 베티는 이곳은 공룡들이 난무하고 어디서 하이드라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히 이동해야 한다며 데드풀에게 말하는데요. 당연히 성격 급한 데드풀이 이를 들을 리 없었고 그는 공룡들을 썰어버리며 난동을 피우며 이동한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끄럽게 군이 하이드라 요원들에게 바로 걸려버린 것. 이렇게 이들은 이번엔 하이드라 요원들에게 제압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이드라 요원들이 헤드풀을 손에 넣었다며 좋아하고 있는 이때 수풀에서 카이자가 뛰쳐나옵니다. 그가 유인해온 거대 공룡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신들의 신을 되찾자며 찾아온 원시인들 역시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한편 데드풀은 이렇게 난장판이 된 상황을 이용해 한 손엔 기관총, 한 손엔 헤드풀을 장착한 후 순식간에 빠져나갈 길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길이 만들어지자 카이자는 지금부터는 자신이 시간을 끌 테니 얼른 빠져나가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데드풀은 변태 복장을 한 양반치고는 참 착하구만 이라 말하며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약하곤 서둘러 이동을 시작한답니다. 한편 베티와 데드풀의 연락이 늦어지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블레이크 부사령관. 그는 아무래도 데드풀과 베티가 하이드라에게 잡혀버린 것 같다며 어쩔 수 없이 베티의 GPS 신호가 있는 곳을 날려버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자신들이 헤드풀을 손에 넣지 못할 바엔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죠. 이런 와중 하이드라를 따돌린 데드풀 일당은 또다시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끄럽게 돌아다니다 온갖 괴수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인데요. 그 와중 베티는 서둘러 나무 위로 몸을 피한 후 데드풀에게 손을 내밉니다. 문제는 데드풀이 손은 놓치고 오직 베티의 GPS 시계만을 잡아버린 것. 결국 데드풀과 베티는 잠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베티는 데드풀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헤드풀만 데리고 떠나야겠다며 냉정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이렇게 베티는 산 중턱 위로 올라가게 되고 데드풀은 공룡들을 피해 달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번쩍거리기 시작하는 베티의 GPS. 그리고 1초 후 순식간에 폭발해버리는 야만의 땅. 블레이크 사령관의 레이저포가 데드풀의 위치를 덮친 것이었죠. 멀리서 해당 폭발을 지켜보는 베티. 그녀는 데드풀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며 갈 길을 가려는데 놀랍게도 화염 속에서 건조해 죽겠으니 가습기 좀 틀라며 데드풀이 기어나옵니다. 뒤쪽이 다 타버리긴 했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다시 함께 이동을 시작한 이들은 얼마 후 하이드라의 비행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요원이 경비를 보고 있기는 했으나 가볍게 제압하곤 비행선에 몸을 실어 블레이크 사령관이 기다리는 우주로 다시 떠난답니다. 뒤따라오는 하이드라 요원들을 비웃으며 말이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해 블레이크에게 헤드풀을 전하는 데드풀. 블레이크는 그에게 너무나 수고했다며 갈아입을 옷과 편히 쉴 방을 준비해뒀으니 이제 입금을 해주기 전까지 느긋하게 대기하고 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그의 말대로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은 후 이제 좀 쉬어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그의 머릿속의 목소리가 말을 겁니다. 이대로 헤드풀을 인간들의 손에 내버려두면 결국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데드풀은 설마 멸망까지 하겠어? 몇만 명 정도 죽고 말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약 3초 후 생각을 고쳐먹고 어서 헤드풀을 되찾아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우주선. 바로 하이드라 일당이 이들을 추격해와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데드풀은 대원들이 해당 공격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서둘러 헤드풀을 다시 훔쳐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노래를 흥얼거리며 탈출용 비행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의도치 않게 아주 어색한 상황에 처해버리죠. 온몸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 서둘러 베티만을 끌어낸 후 전력 질주를 해 탈출용 비행선으로 향하는 데드풀. 그리고 여기서 이미 대기 중이었던 파일럿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며 지구의 플로리다로 이동하라 명령하는데요. 이렇게 데드풀, 베티, 헤드풀, 그리고 불승한 조종사 빌은 다시 한번 지구로 향한답니다. 평화롭게 낚시를 하던 인간들을 넘어뜨리며 요란하게 지구에 다시 도착한 이들. 여기서 데드풀은 혹시 주변에 차원이동 포탈을 본 적 없냐 물었고 헤드풀은 배고파 죽겠으니 먹을 만한 발가락 좀 나눠달라 하는데요. 당연히 평범한 인간들에 불과했던 낚시꾼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자신들을 도와줄 만한 인간들이 도망쳐버렸으니 늪지를 파헤치며 무작정 포탈을 찾아 나서는 데드풀 일당. 문제는 이들을 처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무리가 있었다는 점. 바로 농락당했던 것에 화가 나 이를 갈고 있던 지구의 하이드라 요원들이었죠. 하이드라 일당의 보스로 보이는 인물은 좀비 대가리는 연구를 위해 가져가야겠고 데드풀 역시 인간 실험체로 사용하면 딱이겠다며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그의 뒤에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접근합니다. 바로 늪지에 살고 있던 맨싱.
그는 자신의 늪지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인간들에게 화가 나 직접 처리하러 나타난 것이었고 순식간에 하이드라 부하들과 격렬한 싸움을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싱과 하이드라 부하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와중을 이용해 1대1 배틀을 시작하는 데드풀과 하이드라 대장. 결과는 데드풀이 고원 어택으로 손쉬운 승리를 취한답니다. 맨싱도 정신이 팔려있고 하이드라 대장도 처치했겠다. 다시 포탈을 찾아 이동하는 이들.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보랏빛을 띠는 차원이동 포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같이 여행을 한 파일럿 빌과 베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데드풀과 헤드풀. 그리고는 이젠 일을 마무리 지을 때라며 포탈 속으로 발을 들이미는데 과연 데드풀은 헤드풀을 본래 좀비 세계에 돌려놓고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헤드풀을 좀비 세계에 돌려놓기 위해 포탈로 발을 들이민 데드풀.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곳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곳은 좀비 세상이 아닌 캐나다였고 그냥 캐나다도 아닌 또 다른 데드풀이 윌슨 소령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캐나다였는데요. 여기서 데드풀은 데드풀 사단에 또 한 명이 추가됐다며 윌슨 소령에게 하이파이브를 건넸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정확한 정체나 밝히라며 이들을 다그칩니다. 차가운 윌슨 소령의 반응에 실망한 데드풀. 그는 어차피 잘못 도착한 것이니 바로 떠나겠다고 윌슨 소령에게 삐친 감정을 내비치는데요. 하지만 윌슨 소령은 불법 침입자를 이대로 보내줄 순 없다며 그를 순식간에 포획해버립니다. 잠시 후 제압당한 데드풀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윌슨 소령. 그리고 이런 그에게 이건 남자답지 못하다며 남자 대 남자로 정정당당하게 붙은 후 승자의 요구를 들어주자 말하는 데드풀. 윌슨 소령은 남자의 본능이 끌어올랐는지 해당 요구를 단번에 받아들였고 둘은 바로 맨투맨 싸움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예상하셨다시피 데드풀의 비겁하다면 비겁한 기습으로 인한 승리였죠. 윌슨 소령을 쓰러뜨린 데드풀은 서둘러 헤드풀을 챙긴 후 다시 차원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가 도착한 곳은 여자 데드풀이 캡틴 아메리카와 혈전을 벌이고 있던 세계관. 여자 버전의 자신이 정의의 상징 캡틴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데드풀은 어느 편에 서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역시나 동족과 함께해야 된다 마음먹고 순식간에 싸움에 동참합니다. 데드풀이 준비한 전략은 헤드풀을 원거리 무기로 이용해 캡틴 당황시키기. 이렇게 캡틴은 갑자기 등장한 3명의 데드풀에 당황한 나머지 기절해버리고 만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되자 데드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 느낀 여자 데드풀은 이러한 선물을 선사하죠. 물론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고 데드풀은 상황이 더 어색해지기 전에 서둘러 헤드풀을 챙겨 다시 차원을 이동합니다. 자기 자신과 키스한 느낌은 어때? 라고 비꼬는 헤드풀과 말이죠. 이들이 새롭게 도착한 곳은 서부시대. 이번에는 데드풀의 꼬마 버전, 즉 키드풀이 총싸움을 하기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키드풀은 데드풀을 보자마자 파트너가 생겼다고 좋아하지만 데드풀은 이젠 변형 버전을 보는 것도 지겹다며 그를 직접 쏴버리곤 바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이들이 도착한 곳은 베티와 파일럿 빌이 대기하고 있던 본래의 인간 세계. 베티는 좀비 머리를 없애러 간 것이 아니었냐며 화를 냈고 포탈에 들어간 지 10초 만에 돌아왔다고 말해줍니다. 물론 데드풀은 이러한 사실에 깜짝 놀랐고 너넨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돌아왔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맞받아치는데 이때 의문의 목소리가 자신이 모든 걸 설명해주겠다며 등장합니다. 바로 닥터 부드였죠. 닥터 부드는 말합니다. 너희가 차원 이동을 너무 남발해 세계관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제대로 된 포탈을 열어줄 테니 그만 말썽 피우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데드풀과 헤드풀은 드디어 좀비 세계로 향하는 제대로 된 포탈에 발을 들이밉니다. 그런데 이때 데드풀이 포탈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베티와 파일럿 빌 뒤에 나타나는 맨싱. 위기를 느낀 베티와 빌은 될 대로 되라며 같이 포탈 속으로 뛰어들어 버리죠. 결국 다같이 좀비 세계에 도착한 이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곤 달려드는 수많은 좀비들. 데드풀 일당은 일단 몸을 숨긴 후 계획을 짜보자며 서둘러 무너진 건물 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갑자기 거대한 로봇을 타고 있는 좀비 파비앙이 벽을 부수며 이들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파비앙은 급습에 쓰러진 데드풀을 밟아버리려 시도하는데 이때 갑자기 로켓포가 날아오더니 파비앙의 로봇을 폭파시켜버립니다. 바로 좀비 세계의 생존자 집단이었죠. 생존자 집단의 리더로 보이는 여자는 자신을 베로니카 체이스라고 소개하며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기에 일단 도와줘봤다고.
통성명을 마친 후 베로니카는 데드풀 일당을 은닉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데드풀은 간만에 여유를 즐기는데요. 하지만 데드풀답게 노는 것도 금방 지겨웠고 함께 연구하고 있는 베티와 베로니카에게 혹시 필요한 게 있냐며 찾아갑니다. 여기서 베로니카는 싱긋 웃어 보이며 마침 딱 데드풀이 할 만한 일이 있다고 말하죠. 그녀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현재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기 직전인데 마지막 연구를 위해선 살아있는 좀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를 데드풀이 가져다주면 딱이겠다고. 게다가 그녀는 만약 납치해오는 데 성공한다면 특별한 보상을 줄 수도 있다고 데드풀을 유혹하기까지 한답니다. 그녀의 말에 흥분한 데드풀은 당장 좀비를 대령하겠다며 실과 바늘을 챙긴 후 뛰쳐나가는데요. 잠시 후 그는 헤드풀을 자신의 머리 위에 꿰맨 후 좀비 무리에게 다가갑니다. 좀비 무리에 끼어드는 데 성공해 곧바로 계획을 실행하는 데드풀. 그는 다른 좀비들 몰래 사이퍼에게만 귓속말로 배가 고프다면 몰래 자신을 따라오라 전하는데요. 안 그래도 허기지던 사이퍼는 곧바로 그의 말을 따랐고 잠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생존자 그룹에게 생포되어 버린답니다. 이렇게 미션을 성공한 데드풀은 베로니카에게 특별한 보상을 받을 생각에 굉장히 들떠하죠. 은닉초로 돌아와 멀끔히 차려입은 후 베로니카에게 향하는 데드풀. 그리고 베로니카 역시 그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데드풀은 베로니카의 특별 서비스에 황홀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잠시 후 베로니카의 방에서 나와 이번엔 여유롭게 혼자 목욕을 즐기는 데드풀. 그는 모든 게 완벽한 해당 세계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여기서 평생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때 그의 머릿속의 목소리가 또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생각해보면 빌과 베티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헤드풀만 여기에 두고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데드풀은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말에 동의하며 베로니카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과연 데드풀은 유혹을 이겨내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유혹을 이겨낸다 해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좀비 무리에게 살아남아 다시 포탈로 향할 수나 있을까요? 고심 끝에 베로니카에게 닥터 베티와 파일럿 비를 위해 좀비 세계에서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데드풀. 그리고 그렇다면 내일 아침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두겠다 대답하는 베로니카. 이에 데드풀은 이별이 이렇게 슬픈 거라고 포옹을 청하지만 베로니카는 우리의 관계는 그저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며 그를 차갑게 대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포탈로 향하기 시작한 이들.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이들을 먹기 위해 좀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데드풀은 좀비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그 순간 AIM 요원들과도 마주치게 됩니다. AIM 요원들 역시 헤드풀을 되찾기 위해 포탈을 타고 넘어온 것이었죠. 데드풀을 보자마자 헤드풀을 내놓으라며 소리치는 사령관 블레이크. 이에 데드풀은 그런 소리 할 시간에 하늘이나 한번 쳐다보라고 하는데요. 블레이크가 고개를 들자 하늘에선 좀비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답니다. 요원들이 당황해 좀비들을 써버리는 사이 난장판에서 빠져나가려 시도하는 데드풀 일당. 하지만 그 순간 좀비 업소빅맨이 나타나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데요. 업소빅맨은 어서 여자애부터 먹어버리고 싶다며 흥분했고 이에 베로니카는 로켓이나 먹으라며 응수합니다. 하지만 파워를 흡수하는 능력을 지닌 업소빅맨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죠. 다시 달려드는 업소빅맨을 보곤 이번엔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며 로켓을 건네받는 데드풀. 그는 섬세히 조준한 후 로켓을 발사해보는데 이상하게도 큰 격차를 보이며 빗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업소빅맨은 이젠 조준조차 제대로 못하냐며 그를 비웃어버리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업소빅맨은 묻어버리는 건물. 데드풀은 전투의 대가답게 계산적으로 그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좀비들과 요원들을 가까스로 따돌린 후 생존자 그룹과 작별 인사를 하는 데드풀 일당. 이렇게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곤 헤어진 후 이들은 이동수단을 찾아 나서다 거대한 비행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눈에 엄청 튀긴 하지만 별다른 선택권이 없던 이들은 결국 해당 비행선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몸을 실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좀비들이 옆에 등장해버린 것. 아이스맨은 비행선을 격추해버렸고 파이어버드는 당황한 이들에게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바로 데드풀에게 목이 잘려버리지만 말이죠. 게다가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구해오더니 그대로 아이스맨까지 건물 밖으로 날려버리는 데드풀. 이렇게 아이스맨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 사이에 낑겨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신세가 돼버렸고 비행선이 날아가버린 데드풀 일당은 다시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던 와중 우연히 옷가게를 발견한 이들. 여기서 파일럿 빌은 더러워진 옷들을 갈아입자고 제안했고 안 그래도 찝찝했던 이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새 단장을 마치는데요.
물론 갈아입을 옷을 걸칠 몸이 없는 헤드풀은 그저 질투심을 표출할 뿐이었답니다. 세 단장도 마쳤겠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며 일단 베로니카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해보자는 데드풀. 전화를 받은 베로니카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곤 저녁 시간쯤 보자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수상하게도 아마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녀가 돌아가는 길에 좀비에 감염됐기 때문이었죠.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던 데드풀 일당은 베로니카가 말한 장소로 서둘러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베로니카의 잔상이 보이자 데드풀은 그저 자신이 사랑을 나눴던 그녀의 모습만을 떠올리며 달려나가는데, 여기서 데드풀은 굉장히 큰일 날 뻔하지만 다행히 베로니카가 감염된 것을 빠르게 눈치챈 베티에 의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베로니카와 한 팀이 된 업소 빅맨이 다시 등장한 것. 여기서 업소 빅맨은 제대로 싸우기 전 총알이 통하지 않도록 철을 흡수해야겠다며 철근에 손을 뻗는데요. 이에 데드풀은 죽여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철근 앞에 휴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철근 대신 휴지를 흡수한 업소 빅맨은 거대한 휴지 덩어리가 되어버리죠. 물론 데드풀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리 없고요. 자신의 편이 다 쓰러져 위기에 놓인 베로니카. 그녀는 여기서 최후의 수단을 꺼내는데요. 바로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 개발한 백신을 건넬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제안한 것. 그리고 백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데드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잘 생각해보면 거래를 받아들인 건 데드풀이지 베티 박사는 아니라는 것. 이렇게 베로니카는 베티 박사에 의해 건물 옥상에서 던져져 버립니다. 드디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싶던 이때 자신의 부하들과 헬기를 타고 나타나는 블레이크. 블레이크는 만약 헤드풀을 건네준다면 포탈까지 안전히 태워주겠다 제안했고, 데드풀은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이따 배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헬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료를 채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이들. 여기서 데드풀 일당은 잠시 끼니를 때우며 간만에 여유를 즐기는데요. 이때 블레이크가 뒤쪽에 좀비들이 들이닥치고 있다며 연료가 다 채워질 때까지만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블레이크가 준비한 함정. 블레이크는 데드풀과 베티가 뒤를 돌자마자 헤드풀만 낚아챈 후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은 헤드풀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며 삿대질을 하는 블레이크.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헤드풀. 당황한 블레이크에게 헤드풀은 말합니다. 이제 너의 몸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으니 살고 싶으면 데드풀에게 돌아가 백신을 달라고 빌어야 할 것이라고. 서둘러 데드풀에게 돌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빌기 시작하는 블레이크. 데드풀은 이제부터 매일 아침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충실한 노예가 되기를 약속하라 했고, 마음이 급했던 블레이크는 눈물을 훔치며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백신을 받자마자 원샷을 때려버리죠. 다시 한번 다같이 이동을 시작하는 이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블레이크가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데드풀은 시계를 슬쩍 보더니 18분쯤 흘렀구만 이라 말하는데요. 사실 데드풀은 좀비로 변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기 위해 블레이크에게 가짜 백신을 건넸던 것이었죠. 블레이크가 마셨던 백신은 사실 데드풀의 노란 액체였던 것이고요. I'm gonna sing the pee-pee song. Nice dick. 결국 헬기에서까지 밀려버리는 블레이크. 하지만 문제는 블레이크에게만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데드풀 일당 역시 헬기의 연료가 다 닳아버려 늪지 속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본 파일럿 빌은 여기 뭔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이곳은 본래 이들이 좀비 세계로 향하는 포탈을 찾았던 늪지였던 것입니다. 다만 차원만 다를 뿐이었죠. 주변을 쑥 훑어본 데드풀은 혹시 모를 공격들을 대비해야겠다며 베티에게 자신의 팔을 잘라달라고 부탁하더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깨 위에도 구멍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곤 아프다고 방방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답니다. 팔은 반대로 끼우고 구멍 뚫린 어깨 쪽엔 헤드풀을 붙여 앞과 뒤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데드풀의 예상대로 주변에서 적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맨싱은 기본, 심지어 좀비 무리들까지 들이닥치는데요. 심지어 이 좀비 무리엔 좀비 세계의 데드풀, 즉 좀비풀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데드풀이 무려 3명이나 돼버린 것이죠. 앞, 뒤 모두 신경 쓰며 싸우기 시작하는 데드풀. 그리고 계속되는 난장판 싸움. 데드풀은 좀비풀과 치열하게 승부했지만 자기 자신과 한 팔로만 싸우던 거나 마찬가지였기에 결국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좀비풀에 의해 목이 잘리려던 순간 베티와 파일럿 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좀비들도 모조리 무찌르고 상황도 정리됐겠다. 몸이 더 감염되기 전에 아껴뒀던 백신을 마시는 데드풀. 그리곤 그는 아까 베티와 빌이 날려버린 좀비풀의 몸에 헤드풀을 붙여주곤 이젠 몸이 생겼으니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구만 이라 말하며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때 갑자기 헤드풀이 이젠 자유다라고 외치며 순식간에 포탈 속으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데드풀, 베티, 빌은 모두 굉장히 벙쪄하죠. 그렇다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헤드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운없게도 보트가 지나가던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졌고 여기서 보트의 모터에 부딪혀 몸이 다시 날아가는 상황을 맞이한답니다. 그리곤 작은 미니보트에 얹혀 다시 홀로 떠나보내지게 되죠. 이렇게 바다 위에 혼자 남겨진 헤드풀은 말합니다. 다 내 잘못이지 뭐. 한편 포탈 앞에 남겨진 데드풀 일당은 일이 어찌됐든 자신들은 할 일을 다 했다며 본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포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베티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보답을 해주겠다며 데드풀에게 키스를 선사해주는데요. 이에 데드풀은 이제 다음 단계는 결혼이냐 물었고 베티는 일단 저녁이나 한번 사주라며 그의 손을 잡고 포탈로 같이 들어선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데드풀이 도착한 곳은 본래 세계가 아닌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미지의 존재에 의해 중간에 가로채진 것이었는데요. 이 남자의 말에 따르면 베티는 안전하게 인간 세계로 보내졌으며 데드풀에겐 또 다른 미션이 남아있기에 그를 낚아챈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한 데드풀에게 미지의 존재는 말합니다. 현재 멀티버스 전체에 위협이 다가오고 있으며 오직 데드풀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데드풀과 헤드풀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아마 엔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후 데드풀은 여러 멀티버스에 퍼져있는 변형 버전의 자신들을 모아 데드풀 군단을 창립하여 활동을 시작한답니다. 따라서 데드풀 군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데드풀과 헤드풀의 여정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완벽한 케미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데드풀이 2명이라 너무 정신이 없으셨나요? 이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